기업에서 중간 관리자의 역할을 AI가 얼마나 대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중간 관리자의 역할에 대한 얘기를 잠깐 정리를 조금 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민츠버그가 한 1973년도의 연구는 현장에 있는 리더들을 관찰해서 이 사람들이 한 행동들을 가지고 '아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하는 거를 뽑아낸 전통적인 연구고요. 민츠버그의 이런 관리자 역할 모형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모형이기도 합니다. 이 모형을 가지고 말씀을 조금 드려 보려고 하고요. 뒤에 가서도 이 민츠버그가 이야기한 관리자의 역할 중에 'AI가 대체할 수 있는 거는 뭐고 대체하기 어려운 역할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보려고 해요. 실제 민츠버그가 관리자 역할을 뽑을 때 '관리자란 실제로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요. 5명의 미국 내 민간 기업, 공공기관, 병원 이런 조직에 속한 실제로는 중간 관리자 아니고요. 최고 경영층, 그러니까 CEO나 부사장급의 행동을 관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쫓아다닌 거죠. 그래서 세 개의 커다란 역할군이 있고요. 이 안에 대표적인 이제 역할들이 들어 있어요. 첫 번째 역할은 대인관계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리더 그리고 본인이 하시는 역할들을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나는 어떤 역할에 비중을 많이 쏟고 있고 어떤 역할에 상대적으로 지금은 비중을 덜 쏟고 있는지, 해야 되는데 좀 등한시하고 있는 역할은 뭔가, 내가 좀 조정해야 되는 역할은 뭐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봐 주세요. 대인관계 역할이라는 거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관리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는 거죠.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는 상징적인 대표 역할이라고 합니다. 이 상징적인 대표 역할은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거죠. 뭐 조직을 대표해서 뭐 창립기념 행사에 CEO가 가서 뭐 축사를 하고 직원들을 격려한다거나, 아니면 뭐 경영자들의 조찬 모임에 가서 뭐 우리 회사가 하는 일을 알리고 경영진들하고 뭐 네트워크를 형성한다거나, 이런 거가 상징적인 대표로서의 역할이죠. 이거는 관리자만 할 수 있는 역할이고, 이거를 회사의 대표뿐만 아니라 팀장도 팀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본부장은 본부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리더의 역할이 있습니다. 리더의 역할은 구성원들을 동기부여하고요. 그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관리, 감독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피드백도 하고 성과 목표도 주고 뭐 피드백도 하고 평가도 하는 일련의 성과하고 관련된, 그리고 단위 업무하고 관련된, 그리고 구성원들을 동기부여하는 것과 관련된 전반적인 행동들이 리더의 역할이죠. 리더의 역할을 보면 회사 안에는 리더의 계층들이 있는데, 최고 경영층은 상대적으로 실제적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성과를 관리 감독하는 일의 비중은 작을 거고요. 일선 관리자인 팀장들은 이 비중이 좀 더 높겠죠. 그리고 연결자 역할이 있습니다. 뭐 우리 조직과 외부의 연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외부의 이해관계자나 내부 구성원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업하고 관련된 일을 하는 거죠. 뭐 그래서 IR 같은 경우는 주주들과 투자자들을 만나고 우리 회사를 외부에 알리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이런 구축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회사를 대표하고 뭐 우리 조직을 대표하고 구성원들을 동기부여하고 일이 되도록 하고 외부와 내부가 연결되는 네트워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대인관계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중요한 역할을 하죠. 정보적인 역할을 합니다.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하고 해석하는 역할을 해요. CEO면 외부의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뭐 석학들을 만나고 하면서 외부의 정보들을 수집해서 우리 회사가 속한 사업군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고 변화하고 해 나갈지에 대한 걸 예상하고 예측하고, 우리는 아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 방향은 이런 것 같아, 너희들 생각은 어떠니,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고요. 경쟁사의 흐름이나 동향에 대한 것들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정보 전달자 역할, 수집한 정보를 팀원이나 관련한 사람들한테 전달해서 공유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하는 건 우리 조직이 성과를 내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대변인의 역할. 우리 조직의 입장을 외부에 설명하고
뭐 우리 조직과 관련된 정보를 대표해서 외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결정 역할이라고 구분을 하나 해놨습니다. 자원을 배분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뭐 조직을 리딩하는 그 안에서 벌어지는 뭔가 결정하고 관련된 뭐 전략을 수립하고, 역할은 뭐냐면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고 뭐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하고 이러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회사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변화, 혁신, 비전 설정,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하고 신사업을 추진하고 하는 거하고 관련된 역할을 기업가라고 윈츠버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문제 해결사는 갈등, 위기, 예상하지 못한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빨리빨리 그 원인을 파악하고 대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리고 자원을 배분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인력, 예산, 시간, 자원은 항상 한정적이니까 이런 자원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잘 배분할 거냐 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자원 배분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또 의사결정, 이제 리더 역할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협상가, 이해관계자들과 협상해서 우리 조직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협상을 하는 이런 이제 역할들을 하는 게 중간 관리자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10개의 역할을 가지고 크게는 대인관계, 정보적인 의사결정 역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어떠세요? 이 중에서 AI가 도입이 됐어요. 그랬을 때 AI로 빨리 대체할 수 있는 역할은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지금 다 채팅창에 쓰고 계시는 거죠? 우리 그럼 한번 열어볼까요? 정보 수집자, 정보 전달자, 문제 해결사, 의사결정, 정보 수집, 전달, 자원 배분, 이런 얘기 지금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이 중에서는 사실 AI의 도움을 받아서 사람이 도움을 받으면 더 잘 할 수 있는, 협업할 수 있는 역할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절대로 AI가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은 뭐가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 수집이나 자원을 배분하는 거는 AI가 훨씬 잘할 것 같아요. 리더가 하는 역할 중에 업무를 지시하고 관리하고 감독하고 이러는 것들은 자동화될 수 있는 MS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미 할 수 있는 거고, 성과평가하고 관련된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알고리즘 관리하고 관련된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면 성과평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리더가 하겠지만 기본 자료들은 전부 다 AI가 수집해서 분석하고 정리하고 만드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면 리더는 사실은 동기부여하고 구성원들을 육성하기 위한 뭔가 노력을 하고 정말 인간 중심적인 리더십하고 관련된 영역이 리더한테 남는 거고요. 그냥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적인 업무들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정보 전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거에 있어서도 AI의 도움을 받으면 대변인의 역할을 하는 것도 AI가 도와주면 그러면 훨씬 더 사람이 일을 하는데 수월해질 수 있고요. 문제 해결사도 마찬가지고. 상징적인 대표나 연결자, 기업가, 협상가처럼 사람이 전면에 나서서 해야 되는 무엇, 이런 역할들이 대체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중요성이 점점 더